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두 번째 페이지. 잡지사의 복을 부르고 돈을 부르는 잡지사의 복조리, 잡지사의 금두꺼비, 잡지사의 행운의 이달라.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축하드립니다. 방송 대상. 와. 야, 이거.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말이죠. 저희가 K본부에 가서 제50회 한국방송대상 라디오 생활정보부문 작품상을 수상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의 프로그램은 K본부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을 갖다 주러, 갖다 바치러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고요. 저희 잡지사 직원들끼리도 서로 기쁨을 나눴고 대세 걸그룹 아이브와도 서로 기쁨을 나눴고요. 영광의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우리 애청자, 구독자 여러분이 계시지 아니했다면 이런 호사를 저희가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대상 수상기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간단한 미션을 우리 썬킴 선생님께서 직접 드리겠습니다. 네, 잠재 구독자가 300만이라고 하셨는데 좀 통 크게 쓰시죠. 우리나라 인구 3천만 아니면 30억 정도. 30억까지 갑니까? 뭐 중국에서도 듣고 계시니까. 예. 자, 잡지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여러분께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뭐 쉽게 말해서 당근이죠. 선풀. 그리고 채찍격인 뭐 악플은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참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잡지사 이건 좀 아니다. 이것만 고치면 정말 100%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다. 뭐 그래미 어워드, 빌보드 어워드까지 가겠다라고. 빌보드를 갈 수도 있죠. 왜? 싶은 점을 보내주면 되겠는데요. 네. 유튜브 댓글 그리고 우물정자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로 당근과 채찍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뭔가 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겠죠. 예. 추첨을 통해서 총 20분께 뻑큐! 빽빽빽빽. 그 병아리고요. 예. 그게 크면 되는 치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하. 썬킴 씨도 한번 달아주시죠. 선풀 하나, 악플 하나. 예, 잡지사에게 당근과 채찍. 악플은 이걸 달았으면 좋겠어요. 채찍. 채찍이요. 이런 걸 왜 라디오와 유튜브에 썩히냐. 지상파로 좀 보내라. 저희도 지상파 라디오죠. 예. TV로. TV로. CBS TV. CBS TV로. 예, 그렇고요. 그리고 당근. 같이 보내주셔야 돼요. 당근.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로 혼자 듣기 아까워요. 이웃과 나누고 싶고 우리가 곧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일가 친척과 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추석에 잡지사에서 배운 지식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잡지사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1212 문자 메시지로는 오늘 라디오 본방이 끝나기 전 8시 전까지 꼭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이강민의 잡지사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커뮤니티란에 저희 이벤트 공지 게시물이 있으니까 거기 댓글로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받으니까 단소리 쓴소리 가감없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독자 여러분의 그 고견 뼛속까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자, 오늘의 썬문답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너희 그래서 상금은 얼마나 받았냐 굉장히 좀 군침 흘리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얼마예요? 상금이 조금 있긴 있어요. 예전보다는 줄었는데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저희가 세대로 사는 CBS에도 좀 상납을 해야 되고 상납을요? 보답을 해야 되고 주변에 또 베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상욱 감독의 명작처럼 증발해버렸는데 하지만 우리 개국공신 썬킴 씨한테는 저희가 뭘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요? 그래서 저희 최고령 에디터가 금일봉을 준비했는데 아니 100조 짐바브웨 달러를 준비했습니다. 이왕이면 진짜 돈을 주시는 블루마블 돈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걸. 하면 블루마블 아니고 자, 특별 에디션이래요. 특별 에디션? 100 trillion dollars. 100조죠? 100조 짐바브웨 달러. 야, 큰 돈 받으셨네. 저 CBS 4억 1층에 은행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환전 시도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1억 천금이겠죠? 100조니까. 이거 한번 환전 시도했는데 다음 주에 저 안 나오면은 사식 넣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쟁여가시고요. 예, 감사드리고. 자, 이거 왜 저희가 그 화폐를 드렸냐면 오늘의 썬문답 주제가 바로 돈, 머니가 되겠습니다. 머니. 해도 머니. 돈, 머니. 선생님, 돈 한번 정의해 주시죠. 돈을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돈이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말로는 돈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으나 한 군데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빙빙빙 돌고 도는 존재라고 해서 돈이라고 한다.
이거고 영어로 머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모니타 신전에서 주화를 찍어냈다 해서 모니타에서 나온 것이 머니다. 이거는 정설이에요. 야, 그렇군요. 사실 뭐 이제 지갑 속에 든 화폐를 우리가 돈이라고도 하지만 요즘 뭐 사실 화폐 들고 다니는 분은 거의 없고. 이게 화폐랑 돈도 약간 뭐라고 할까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그런 개념이라고 해요. 네네. 화폐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물물 거래의 수단으로 쓰는 그런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또는 안 보이는 지폐나 뭐 이런 가상 화폐 같은 건데 네. 돈은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까지 다 포함하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 요즘 돈 좀 벌었어? 라고 하지 나 요즘 화폐 좀 벌었어? 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 좀 벌었어 할 때는 그게 주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가치를 담은 뭔가. 뭐 참 요즘 내가 돈이 좀 모자라. 돈이 참 뭔지. 이러지 요즘 내가 화폐가 모자라. 화폐가 않죠. 뭔지 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느낌이 오네요. 네. 화폐로서의 그 돈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했다고 하죠, 선생님?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이제 그 잉여 생산물이 나오고 이후에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농경 사회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우리가 사냥을 한다든지 네. 채집을 했던 시대에는 우리가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 정착도 안 하고 목동 살다가 우리가 또 영등포로 갔다가 왔다 강북으로 갔다가 지방으로 갔다가.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군데 정착을 하면서 농경 사회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긴 거예요. 네. 이걸 가만 놔두면 썩으니까 이 남아 있는 잉여 생산물 어떻게 할까? 저쪽에 뭐 남는 게 저쪽에는 가죽이 남네. 어이 우리 저기 보리가 좀 남는데 교환할까? 이러면서 실제로 물건을 교환하면서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원시적인 화폐 역할을 했다가 시작이죠. 하지만 거기도 뭐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의 돈이 생긴 거 아닐까요?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이 소 3마리인데 예. 그쪽이요. 소 3마리 필요하십니까? 네. 거리가 어떻게 되십니까? 100km인데요. 소 3마리를 어떻게 데리고 와요? 그렇지. 너무 크고 서로 교환하는 게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소 3마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뭐 대체품 싸고 가벼운 거. 이 필요성 때문에 화폐가 등장했다. 종이 화폐. 종이 또는 금속 화폐. 금속 화폐가 생겼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거추장스러워서 사람들이 아예 돈을 안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게요. 참 재밌는 게 저도 요즘 일 때문에 일본, 중국을 자주 갔다 오는데 일본은 아직까지 현찰 위주 나라예요. 그런 편이죠. 맞아요. 뭐 별다방을 가도 현찰을 받고 편의점을 가도 현찰 내라고 하고 카드를 안 받는다는 건가요? 카드를 안 받죠. 안 받는 곳도 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의외로 중국은요. 현찰 내면 화내요. 되게 잘 돼 있던데 중국은. 그 알리페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없으면 불편하고 심지어 거린들도 QR 코드로 진짜 봤어요. 이거 MSG 아니에요? 진짜. 거린들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찍어달라 그런다고? QR 코드로 그거를 해요. 알리페이로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엎드려 계신 분이 QR 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요. 진짜 지금 보신 거죠? 진짜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나 바뀌었습니다. 자, 화폐의 단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돈 세는 단위로 원을 쓰고, 그럼 북한도 원을 쓰나요? 북한도 원을 씁니다. 북한도 원을 쓰고, 의외로 중국도 원을 쓰고, 일본도 원을 써요. 그런 거 발음만 다를 뿐이에요. N이라고 하고 그런 게 다 원이구나. 위안화, N화. 물론 표기가 다르지만 다 시작은 둥글 원자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이제 외국에서는 우리의 원은 KRW, 북한의 원은 KBW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예전에 뭐 전, 양, 환 이런 단위를 쓰던 때도 있었잖아요. 뭐 한양, 두냥 뭐 할 때 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화폐 단위였는데 조선시대 기준으로 한양이 우리가 굉장히 푼 돈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엽전 한양. 조선 분들이 들으시면 화내세요. 왜요? 지금 현재 이 방송 9월 4일 기준으로 환율 계산해 보면 한양이 보통 우리 돈으로 40만 원이에요. 되게 비싸. 되게 비싸다니까요. 두냥이요 80만 원이요. 내 출연료보다 비싸다니까. 전래동화 보면은 뭐 10냥밖에 없어서 막 굶고 막 이러는데 400만 원이네. 제가 한 대 출연료보다 비싸다니까요. 또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지금 100조 달러 받아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도 저 가끔 주식시장 뉴스 같은 거 하면 예를 들어 뭐 1200.5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지만 어떤 약간 좀 옛날 선배들은 1200원 50전 이렇게 발음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죠. 환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환도요. 이 한자를 보시면 라디오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둥글 환자를 써요. 근데 이게 발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환으로도 하고 원으로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서공동에 있는 그 조선호텔 앞에 있던 환구단 있잖아요. 어허.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예. 그걸 환구단이라고도 환구단. 하고 원구단이라고도 해요. 그래요. 한 단어 두 발음. 두 가지로 읽힐 수가 있구나. 근데 이제 그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이제 그 원이란 단어 우리가 이 화폐 단위가 네. 원래는 일본 그 N 단위를 차용해 쓴 거거든요. 네네. 이게 싫다고 우리는 그러면 환을 쓰겠다. 발음도 이건 원으로 하지 말고 환으로 하자. 그래서 62년도 화폐 개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원 발음이 아니라 이건 앞으로 환이라고 불러라. 그렇구나. 일본이랑 겹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자, 그리고 이제 달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호주, 그리고 아까 받아가신 짐바브웨, 수리남 이런 나라에서 단위 달러를 사용하는데요. 달러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달러가 일단 근대 유럽의 화폐는 통용 화폐는 국제 공용 화폐는 은이었습니다. 은이었군요. 은이 생산되는 곳이 그 당시에 볼리비아 가장 많이 은광이요. 그런 다음에 보헤미아, 지금의 독일과 체코 국경지대에 있는 보헤미아 지대에 네. 요함 히스탈이라는 은광에서 은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요함 히스탈. 예. 그 요함 히스탈이라는 은광에서 나온 은으로 만든 은화는 네. 뒤에 ER 붙여가지고 네. 요함 히스탈러. 요함 히스탈러. 너무 길잖아요. 예. 김수환무 이러니까. 그렇죠. 잘라야죠. 잘라야죠. 네. 요함 히스탈러 네. 다 앞에 날려버리고 네. 뒤에는 탈러만 쓰자. 어떻게 이런 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체? 저도 두려워요. 제가 이거 진짜? 어떻게 알고 있지 이거를. 두렵진 않은데 대단하긴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스페인 은화를 이제 그 스페인 은화도 이제 요함 히스탈에서 나온 그 은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이걸 애칭을 탈러라고 불렀어요. 야. 당시 이제 그 스페인이 남미도 정벌하고 그렇죠. 그 북미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적함대. 그렇죠. 네. 뭐 영국을 제외한 뭐 거의 전 세계를 제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건국 이전에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이 식민지 미국이 스페인 은화를 썼어요. 당연히 탈러라고 불렀겠죠. 예. 그래서 미국의 그 화폐 단위가 탈러가 된 거예요.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스페인 기준으로. 그렇죠. 그 탈러가 네. 미국 화폐가 되면서 달러로 순화가 된 거죠. 야, 이거 몰랐네요. 진짜 스페인 명칭이었구나. 100달러를 우리가 100불이라고도 하잖아요. 불은 왜 나온 거죠? 예. 그게 더 편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이죠. 건강검진 받으셔요. 환갑이시죠, 이제. 예. 100불, 불. 뭐 100불 50전. 달러랑 발음도 안 비슷한데. 달러는 김영철 씨죠. 4달러! 4달러. 이게요. 달러의 그 표기가 네. S의 작대기가 두 개가 그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예전에 우리 근대의 선조들이 표기를 할 때 네. 안일 불자, 활궁자에 짝대기 두 개 그어져 있는 거. 비슷하네. 비슷하죠? 예. S만 뒤집어 놨네요. 예. 그렇죠. 이걸로 그냥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어. 안일 불자니까 그냥 불, 1불, 2불, 3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네네. 약간 좀 허무하네. 허무하죠. 예. 이렇게 또 달러와 불. 예. S에 짝대기 두 개 꽂혀 있는 이 달러의 유래. 그것도 아시나요?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왜? 근데 요 논란이 많은데 미국 측의 주장은 이거예요. 예. 이게 미국 돈이 됐는데 네. US잖아요. 예. US를 하나로 합쳐버리면 예. 지금의 달러 표기가 된다. 그래요? 어떻게? US를 붙이면 예. 그다음에 U의 밑에 있는 받침을 날려버리면 이렇게. 네. S에다 이렇게. 그게 미국 측 주장이에요. 예. 미국 재무부 측 주장. 근데 여러 설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것대로 믿을 수는 없고 네. 미국 측 주장이다. 자, 이쯤에서 청취자 구독자 이벤트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대상 작품상을 수상한 잡지사의 더 큰 번영을 위해서 여러분의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잡지사는 이런 점이 좋더라 하는 당근과 함께 이 부분은 꼭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채찍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겸허히 받아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1212 문자 메시지로 오늘 라디오 본방 끝나는 8시 전까지 꼭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이제 이강민의 잡지사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커뮤니티란에 이벤트 공지 게시물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됩니다. 오늘 자정까지 열어둘게요. 저희가 20분 뽑아서 치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마리 드리는 거죠? 한 마리죠. 왜 그걸 굳이 말씀하셔가지고 뭐 없어 보이게. 닭 날개 하나 보내드리고. 아니죠. 한 조각 아니고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자, 이번엔 세계 최초의 지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세계 최초의 지폐는 어디서 등장했나요? 놀랍게도 로마 제국? 또마가 아니라 네. 차이나.
중국. 이거는 인정. 인정. 예. 그 교자라고 해가지고 만두가 아니라 이름이 교자예요? 서로 이제 소통할 때 교통할 때 교자. 예. 이거 가지고 이제 교환을 한다 이거인데 네. 그 들어가기 전에 엽전 보면요. 예.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동그란 거에 가운데는 사각형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거 왜 뚫렸나? 이 디자인, 그러니까 중간에 구멍이 사각형. 동그랄 수도 있는데 왜 사각형인가? 모르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의 동전은 저 디자인이에요. 그렇네요. 동그란 동전에 중간에 사각형 구멍이요. 예. 저게 이제 반량전이라고 해서 진시황이 제일 처음 만든 동전이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그 진시황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세상은 천원 지방이라고 믿었거든요. 천원 지방. 천원 지방 거기 어디 지방 그게 아니라 하늘은 둥글고 천원 지방. 땅은 사각형이다. 그래요. 이거를 동전에 이 아이디어를 집어넣었죠. 세상을 표현한 거구나. 세상을 표현한 동전 하나에. 야, 이거 또 몰랐네. 진시황. 그래서 우리도 받아들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최초의 지폐. 교자라고 이제 송나라 때 이제 만든 지폐인데 아시다시피 송나라가 약간 국방력이 약간 뭐 약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정말 도약을 했던 때가 송나라예요. 그래요? 송나라. 북송 시대인데 중국 인구가 처음으로 1억 명이 돌파했을 때가 송나라거든요. 그만큼 교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무겁잖아요. 이게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의 104배거든요. 여기에 무거운 이 엽전을 끌고 베이징에서 저기 사천성까지 가봐요.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뭐 어디 실어 가야겠는데? 그렇죠. 술에 싣고 가도 뭐 1000km, 200km, 3000km 가실 수가 있겠어요. 고대죠. 그런데 당시에 송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뭐가 등장을 했냐면 상인조합. 왜냐면 그때부터 내가 지폐를 산동반도에 있는 상인조합에서 받았어요. 이걸 저기 스촨성에 가가지고 여기 산동반도에서 받은 종이 쪼가리인데 받아주시겠습니까? 뭐야 이거! 자기부터 일단 종이 쪼가리라고 하네. 자신감 없어서. 그러니까요. 안 믿을 거잖아요. 이걸 기억하시더라고요. 송나라 때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상인 네트워크가 형성돼가지고 이 네트워크가 발행하는 지폐는 서로 상호 인정해주자. 공신력이 생겼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뭐 이 잡지사 상인 네트워크다. 산동반도 지역에서 발행한 지폐는 스촨성에서도 받아주자. 이런 신용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신용이 없으면 지폐는 그냥 종이에요. 그렇죠. 신용이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자가 이후에는 너무 남발된 나머지 현금 교환이 정지됐던 때도 있었다고요. 이게 그 아시다시피 지금도 은행에 일정 보유의 금 보유량이 있어야지 지폐를 찍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금이 뭐 1억 원인데 내가 1억 짐바브웨 달러를 찍어냈다. 그럼 뱅크런이에요 이거요. 그렇죠. 큰일 나죠. 내 예금 내놔라. 송나라 때 특히 이제 북송 마지막 때 이런 뱅크런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요. 일단 송나라 마지막 황제가 휘종이라고. 제가 이 앞에 휘종이 있으면 혼냈을 거예요. 휘종을 정신 차리라고.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예술가예요. 예술가라고. 글 잘 쓰고 그림 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근데 왜 혼내요? 근데 정치를 하면 안 됐어. 예술만 했었어야 됐어. 그래, 정치 뭘 했길래?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간신배들이 이제 날뛰다 있다 보니까 이 휘종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지방에서 산의 진미라든지 뭐 희귀품, 뭐 골동품을 갖다 바치면서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교자를 찍어낸 거예요, 막. 근데 이게 송나라 사람들도 이게 지금 찍어내는 교자 이거 보장해 줄 수 있는 뭐 금이라든지 은이 있는 거야? 결국엔 없다라는 게 알려지는 순간 끝이죠. 이것 때문에 이른바 북송이 멸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화폐 경제가 순식간에 붕괴됐구나. 자, 그래서 이제 교자의 유통이 정지가 되고요. 이후에는 뭐 전인이라든지 회자라는 화폐가 발행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선생님, 이 교자가 영화 와호장룡이랑 관련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와호장룡이라고 하면 저와 비슷하게 생긴 이제 주윤발, 그다음에 또 양자경, 장찌가 등장하죠. 거기 왜 오늘따라 되게 덜 뻔뻔하시네요. 멋쩍게 웃고 계시네요. 아니 뭐 사실이니까. 주윤발이요. 선윤발. 거기 양자경의 집안이 이
표국이라는 걸 운영하는 집안의 딸이었어요. 표국이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인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상인 네트워크 간에 네. 표국과 표국 간의 지폐 배달, 상품 배달을 하던 뭐라고 할까 장거리 택배 회사였어요. 아 그렇구나. 표국 그 집딸이었어요. 예. 근데 이 표국이 무협지 좋아하세요? 무협지 세대는 아니죠 저는. 그렇죠. 예. 저기 밖에 계신 최고령 에디터는 아마 무조건 만화방 무협지 섭렵하셨을 거예요. 예. 봐봐요. 네. 돈을 싣고 가잖아요. 네. 술에. 네. 그리고 또 실물을 싣고 가잖아요. 네. 표국이. 그러면 당연히 강도가 산적이 등장을 하겠죠. 그렇죠. 예, 뜯어가죠. 그래서 이 표국에서 짐과 현찰과 실물을 술에 싣고 운반한 사람들은 네. 다 무술의 도사들이었어요. 날라다녔어요. 거기 와우장룡 나온 사람들이. 그 와우장룡이. 아 그래요? 네. 되게 현실 직업 가진 분들이었네. 아니 그래서 예. 무협지에 나오는 모든 그 무술의 고수들은 네. 다 표국에서 일하는 표사라는 그 무협 고수들이었거든요. 예. 그냥 택배 회사 직원 느낌이네. 아니 예. 그 표국 네. 소속 그 택배 그 직원들 보면은 네. 그 수칙이 있어요. 예, 뭐죠? 절대로 모르는 아는 객잔에서 자지 말라. 바꿔라 항상. 호텔 여관을요. 그리고 3회 1불이라는 원칙이 있었어요. 뭐예요? 3회 네. 첫 번째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식당 안 들어가요. 독탈쓸까 봐. 예. 밖에서 해 먹고 두 번째 네. 신발 고치는 능력. 다르면 안 되니까. 몇천 킬로를 걸어야 되니까. 그렇지. 세 번째 이발하는 거. 이발 왜 해요? 이제 걷다가 이제 도시에 들어가면 관청한테 들어가서 이제 그 관리한테 인사해야 되잖아요. 예. 그때 산적같이 가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좀 깔끔하게 하고 가라고. 네. 그리고 1불 하나 하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죠? 네? 뭐죠? 세수요. 세수는 왜 깔끔해야 되는데 왜? 예. 얼굴에 기름이 잔뜩 기름막이 끼어 있어야지. 좀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풍파를 견딜 수가 있다. 그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한 달, 두 달을 걷는데 네. 얼굴이 너무 깨끗하면은 네. 이제 바이러스나 그 세균이 없는다고 나름대로 방어막을. 약간 면역력을. 네. 예, 알겠습니다. 3회 1불까지 얘기가 샜네요. 자, 이번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선생님? 프랑스 최초의 지폐 발행이 프랑스를 망하게 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루이 14세가 돌아가시고 네. 루이 15세가 즉위를 했어요. 네. 증손자예요. 네. 루이 14세가 72년 동안 통치하다 보니까 아들과 손자가 기다리다가 죽어요. 그래서 증손자가 이제 루이 15세가 되는데 네. 너무 어리다 보니까 삼촌이 섭정을 합니다. 오를레앙 공이라고. 이게 오를레앙. 근데 루이 14세가 너무 프랑스를 삐 난장판으로 나왔어요. 재정적으로. 예. 베르사유 궁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이거 파산 직전인 프랑스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누구야 진짜? 저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존 로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화폐 금융 전문가입니다. 근데 말이 화폐 금융 전문가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던 탈주범이었어요. 스코틀랜드 탈주범이에요? 네. 예. 당신이 정말 금융 전문가요? 저만 믿어주세요. 네. 알겠어. 위기의 프랑스를 구해주시오. 라고 해서 프랑스 재무장관을 앉혀버려요. 스코틀랜드 출신을? 네. 그럴 말빨이 굉장히 좋았대요. 저처럼. 저처럼. 예. 그래가지고 네네. 일단 프랑스의 은행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하면서 프랑스 최초의 근대식 은행을 만들어요. 존 로가요. 예. 그래도 뭐 생각이 있네. 예.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금 얼마 있죠? 이거를 은행 안에 넣어두고 예. 여기에 맞게 지폐를 찍어내세요. 예. 아니 이 종이 쪼가리를 우리 국민들이 믿는단 말이요? 사인 바이 왕실이라고 하면 믿겠죠 당연히요. 똑똑하네. 똑똑해요. 네. 그렇지. 그러면 잠깐만 존로. 지금 프랑스 은행 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1억 프랑 정도의 금이 있다고 하는데 네. 돈이 좀 모자란데 10억 프랑, 20억 프랑, 30억 프랑, 100억 프랑 찍어도 될까? 그럼요. 사인 바이 왕실만 하면 돼요. 갑자기. 콜! 야, 200프랑, 3억, 300억 프랑 찍어! 예. 걱정 마세요. 사인 바이 왕실만 하면 괜찮습니다. 이래가지고 지폐 난발을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탈이 나죠. 예. 또 얘가, 존 로가,
미시시피가 그 당시에 그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미국 미시시피요. 루이지아나잖아요. 네. 루이지아나가 당시에 이제 루이의 땅이라고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남부 땅. 예. 거기에 루이지아나의 대표 도시가 뉴올리언스잖아요. 아, 뉴올리언스. 뉴올리언스가 프랑스 도시잖아요. 아, 그래요? 뉴올레앙. 아, 그렇구나. 영어 발음. 몰랐어요. 예. 거기에 투자를 하면 대박을 벌 수 있다고 우리가 미시시피 회사를 하나 만듭시다. 국왕 섭정이시여. 아니 그걸 프랑스 국민들이 믿을까? 사인 바이 왕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사인 맹신론자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쳐요. 네. 미시시피 강에서 금광, 은광이 발견됐다. 투자하라. 아시다시피 미시시피 강 가시면요. 네. 모기밖에 없어요. 이 사실이 들통났네. 예. 프랑스 국민들이 미시시피 회사 저것도 뻥이고 지금 우리가 사인 바이 왕실을 받은 이런 프랑이라는 종이조각 지폐도 종이조각 아니야? 해서 너도 나도 은행에 달려가서 내 예금 내놔라! 해서 프랑스가 금융적으로 망합니다. 큰 타격을 입었다. 맞습니다. 존 로 스코틀랜드 재무장관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짐바브웨 달러 100조 달러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좀 액면가가 너무나 큰 경우가 있어요. 가장 이제 유명한 케이스가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독일 1차 대전 때 폭망했죠. 졌죠. 이제 그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이 네. 독일을 다시 정상국가로 만들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막대한 배상금을 매겨버려요. 뭐 수치를 말씀드리면 좀 헷갈리니까 네. 간단하게 말해서 1년 GDP의 13%를 빚으로 갚아라 이거예요. 1년 GDP의 13%. 그러니까 거의 넌 망하라 이거거든요. 네네. 독일은 일단 갚긴 갚아야 되는데 속였어요. 영국과 프랑스를. 네. 마르크화를 이 정도 가져가시면 안 되냐고. 예. 너 은행 안에 돈 있는 거, 금 있는 거 맞지? 있다고. 왜 우리가 거짓말했습니까? 예. 프랑스 형님, 영국 형님. 근데 알고 보니까 없었구나. 없어. 예. 이른바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렇죠. 예. 물가 폭등이 일어나는데 네. 그 자료 사진 보시면 나올 거예요. 마르크화가 전문 용어로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진짜 휴지 조각이 된 거죠. 네. 예.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거를 가지고 벽돌놀이하고 심지어 마르크화를 찍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화폐의 구매력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유 하나 사 먹으려면 술에 마르크화를 싣고 가야 돼요. 이거를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지만 예. 이걸 바라보고 이건 그래. 우리가 전쟁 일으켰다. 네. 어쩌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죽으라고 하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들고 일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혹시? 히틀러? 그래. 위기 속엔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니까요. 당시에 이제 독일이 100만 마르크권으로 우표 한 장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화폐의 가치가 정말 폭락했다고 합니다. 짐바브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액면가가 높은 화폐는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베네수엘라의 100만 볼리바르 은행권인데 100만 볼리바르. 100조 짐바브웨 달러에 비하면은 뭐 그렇죠. 네. 근데 뭐 이 나라가 베네수엘라가 아시다시피 참 굉장히 약간 불가사의한 나라예요. 불가사의한 나라. 현재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다음으로 3위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하이퍼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을 시달리고 있는 나라가. 저 나라에서 지폐 안 받아요. 아, 그래요? 네. 금 받는다고요. 그래서 시민들도 금덩어리를 들고 다니면서 네. 가서 슈퍼마켓에서 조금 손톱만큼 금을 떼서 이렇게 낸대요. 아, 진짜. 슈퍼마켓에서 저울이 있대요. 요 정도는 고기 2근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와. 여기도 그 막대한 석유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이게 우리한테는 좀 흥미롭게 들릴 수 있지만 저 해당 국가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화폐가 그렇죠. 화폐 구실을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돈 일행시하고 마치자고 하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돈! 좀 주이소. 가져가시고요. 100조 짐바브웨 달러. 돈츠 할 줄 알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돈치라니 돈가스라니 차라리. 알겠고요. 자, 우리의 통장을 스치는 돈의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